자, 이번엔 사건과 연애 소식 짚어볼 텐데 내용 자세히 짚어주실 전문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지난주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학생이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구속된 가해 남성이 영장 실시 심사에 참석을 했는데 취재진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뭐 술을 먹었다고 하고 자, 묻지마 범죄 같기도 한데 대체 왜 그랬답니까? 아니, 소주 4병을 마신 것은 기억나고 범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범행의 상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소주 4병가량, 그러니까 이미 음주를 한 상태에서 4병이 뭐 거의 완전 만취 상황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부분 실제로 어느 정도 마셨는지까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일단 본인의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요. 길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흉기로 찌른 그런 상황인 뒤에 거죠. 따라가다가요. 네, 그 상황 이후에도요. 이 범인이 어떻게 보자면 당연히 구조 활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어쨌든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 무차별적인 범행 이후에 바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네. 도주 이후에도 다른 식당에 들어가서 추가로 음주를 한 정황도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도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붙잡힌 상황으로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정말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무차별 살인이 아닌가. 일반적인 동기에 의한 살인보다 가중 요소로서 비난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술에 취해 있었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 보면 혹시 감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의심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 이 가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자면 좀 참작을 받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주치감경 지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더 이상 필수적으로 감격이 되는 것 아니고요. 물론 이런 상황, 일련의 상황을 보자면 중간중간 확인되고 있는 CCTV를 보면 범행 이후에도 어떻게 보자면 전혀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정신 감정 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의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된다고 해서 범죄가 절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감형의 사유로서 보기보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무차별적 범행이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서 가중처벌적인 요소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보는 저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피해 부모님 억장이 아마 무너질 겁니다. 피해 부모님 저희가 목소리를 따왔는데요. 잠시 듣겠습니다. 근데 막 찢어지죠. 자식 새끼 버려놓고 부모가 마음 필요 하나 없잖아요. 아니면 기질지. 네, 홍종선 기자님. 이 피해자가요 당일에 약을 사러 아버지 약을 사러 나갔다 이렇게 변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피해자가요 17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상황이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데 허투루 한 게 아니고 나이도 1년 당겨서 지금 고2 나이인데 이미 대졸 말하자면 대입할 수 있는 자격 고졸 그 검정고시 합격한 상황이었고 경찰관이 꿈이었다 그래요. 그걸 봐도 마음이 바르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이날도 몸이 아픈 아빠를 위해서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이런 이제 봉변을 당했는데 저는 또 화가 나는 부분이 이 가해자 20대 남성이 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이렇게 살해하고 나서 그 뒤에 술을 더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난 길거리 행인과는 실랑이만 벌였습니다. 말하자면 술을 덜 먹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약한 여자 학생을 상대로 해서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그 더 마신 상태에서도 그 뒤에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 행인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 근데 저만 화나고 우리만 화난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추모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뭐 국화꽃도 갖다 놓고 초콜릿도 갖다 놓고 딸기 우유도 갖다 놓고 하시는 말씀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안전한 거리, 안전한 사회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나은 세상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렇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마음. 사실 이 부부의 외동딸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다 많은 분들이 내 딸, 내 조카가 당한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오늘 이 가해 남성 신상 공개 여부 결정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공개되어야겠죠. 어떻습니까, 전망? 네,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신상공개에 관한 그 법률을 보자면은 이 신상공개가 된 요건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범죄의 중대성, 당연히 충족이 된 상태고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라던가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부분이 증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는가까지가 함께 고려가 되거든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요건들 다 충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반수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판단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워낙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이 가해 남성 신상 정보도 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신상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식당 이름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혜택에 대해서 사실 만약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가 공개가 되어서 정말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 어떤 법원의 판단 전에 공개하는 것 당연히 문제가 되고 사적 제재 허용되지 않는 건 맞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과연 어떤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런 부분은 왜 공개를 했는지 좀 수긍이 가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